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고민 사연인데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할 사연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여성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사연이기도 해요.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조언은 한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 4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반배정이 다 떨어졌어요. 4학년 때 A랑 B랑 셋이서 놀았는데 꼭 한 명이 소외되더라고요. 처음에는 B가 소외됐어요. 그래서 저랑 A한테 나도 챙겨줘 라고 말을 하면서 A랑 제가 못 놀게 막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셋이서 밖에서 놀았는데 B가 계속 A랑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걸을 때도 저랑 A 사이에 꼭 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싸우기 싫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A랑 B만 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A랑은 2학년 때부터 친했어서 손절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 무리로 이렇게 셋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갈 때도 도서관 갈 때도 계속 둘이서만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운해서 두 명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A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B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더 심해지더라고요. 또 말을 했더니 A는 왜 자꾸 그러냐고 짜증을 냈고 저도 화가 났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예전에는 B가 계속 혼자 있다가 A랑 친해진 거라서 선생님이 걱정이 되셔서 자리를 계속 둘이서 붙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더 친해져서 그 무리에서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C가 저를 챙겨줬는데 며칠 전에 반배정이 나왔는데 친했던 C랑 또 다른 친구랑들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A랑 같은 반이 됐어요. 선생님은 제가 A랑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떨어뜨리지 않은 것 같은데 5학년 교실에서 자꾸 A가 저한테 와요. 나중에 친한 친구가 생기면 4학년 때처럼 A가 또 저를 소외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A랑 놀고 싶지 않은데 A 말고는 다른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거 진짜 so sad 했잖아. 나 어린 시절 생각나고 막. 이게 진짜 많은 여성들이 한 번쯤 느껴봤을 그 홀수무리라고 하죠. 홀수무리에 대한 문제야. 근데 나는 이제 어린 시절에 나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홀수무리 또는 대인관계, 친구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올 때부터는 사라져. 이런 무리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진짜 극상이다. 이게 제일 최강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 헤맬 나이예요. 사춘기라고 하죠.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막내 또는 뭐 마지 뭐 이런 자기만의 정체성이 있고 이 정체성을 누리고 살다가 친구들도 많아지고 이제 가족에서 독립을 이루려고 하면서 자신이라는 그 모습을 찾아갈 때거든. 이 가족이라는 백그라운드가 배제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많이 찾아갈 때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라는 게 엄청 많은 역할을 해요. 내 얼굴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중학교 때 그 노스페이스 있잖아요. 노스페이스를 입으면 이 무리 또래 집단에 소속된 것 같은 이 느낌이 받잖아. 이때는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소속감이라는 걸 느끼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무리의 얼굴이 내 얼굴이다 보니까 무리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길 때야.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유난히 많이 만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초중학생 때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배제되고 이렇게 벗어나는 친구들도 있고 소외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딱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중학교 때 느꼈던 감정이야. 근데 요즘 애들은 아무래도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 때보다 조금 더 두뇌가 성숙하잖아? 그래서 아마 내가 중학교 때 느꼈을 감정을 지금 초등학교 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이모가 중학교 1학년 때 무리가 5명이었단 말이죠. 이모 포함해서. 근데 이 나머지 친구들이 짝수잖아요. 둘이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어느 날 초반이었어. 완전 극초반이어서 둘이서도 이제 많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얘네들이 놀았다가 얘네들이 놀았다가 이렇게 섞일 때였어. 근데 그때 이 나머지 4명이 나한테 패드립을 친 거야. 근데 이게 예전에는 패드립이라는 용어도 없을 때여서 얘네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부모님 비하를 하면서 놀리는데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졸라 나빠.
기분이 진짜 나쁜데 내가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티를 내잖아? 그러면 왜 그래 장난인데 하면서 얘네 넷이서 날 몰아가. 너 왜 그래 그냥 표정 풀어. 야 그럼 우리가 미안하잖아. 왜 우리 미안하게 만들어 이러면서 지네들이 그 패드립을 오지게 쳐놓고. 그래서 이 패드립을 2달 동안 당했어요. 근데 우리 반에 다른 무리의 애들이랑 놀면 되는데 다른 무리에 또 놀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왜냐면 우리 반 약간 문제아 반이었거든. 그래서 일진 아니면은 우리 무리? 그게 다였던 것 같아. 무리가 거의 2개인가? 3개? 이렇게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놀 친구들이 없는 거야. 얘네들이랑 안 놀면 놀 친구가 없는데 얘네들은 놀 때마다 나한테 패드립을 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얘네들이랑 모두 다 싹 다 손절쳐야지 라는 마음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얘네들이랑 어울려 놀았어. 왜? 왕따가 될 순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반배정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 2학년 올라갈 때 난 진짜 얼마나 기도를 했겠니. 얘네들이랑 다 떨어지게 해주세요. 다 떨어지게 해주세요. 붙기 싫어요. 막 이랬는데 놀라면 붙었어. 와씨 떨어진 애들도 몇 명 있는데 붙는 애들이 더 많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놀아야 했지. 왜?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왕따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모 같은 경우는 항상 무리에 속한다라는 마음을 좀 못 가지고 지냈던 것 같아. 쟤네들이랑 손절해야지.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왕따가 될 수 없으니까 너네랑 놀 거야. 그러면서 그냥 밥도 얘네들이랑 먹고 얘기도 하고 수행평가 하라고 하면 수행평가도 하고 그냥 같이 어디 도서관 가자 하면 도서관 가고 화장실 가자 하면 화장실 가고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소외당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얘네들도 알고 있었어. 내가 이 무리에 속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A랑 지금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지만 A랑 같은 반이 됐잖아요. 지금 내가 다른 친구가 있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이 이 무리에 속해 있는 동안은 A랑 지낼 수밖에 없다가 내 답이야. 지금 이 무리 생활이라는 것과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내 생각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이 공동체 생활, 이 무리 생활에 대해서 배울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 생활과 이 공동체 생활을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기도 해. 그래서 이 A라는 친구를 기간제 친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5학년 동안은 같은 반이 됐기 때문에 너랑 완전 마음을 두고 친하게 지내지는 못할지언정 너랑 어울릴 거야. 하지만 6학년이 되면 너랑 어울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돼. 이게 문제가 그거거든요. 내가 A랑 친했기 때문에 다시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그 친구들을 보면은 강도가 정해지잖아요. 얘랑은 베스트 프렌드, 그리고 얘랑은 조금 친한 친구, 얘는 안 친한 친구, 얘는 대면대면하게 인사는 하는 친구, 막 이런 식으로 레벨이 정해지잖아. 이 나이 땐 정해져. 지금은 안 정해지거든. 옛날에는 이게 정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사연자님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나랑 A는 완전 위에 있던 베스트 프렌드야. 우리 2학년 때부터 3년간 친구야. 베스트 프렌드지. 근데 이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던 거야. 얼마나 상처였겠어. 이 친구가 완전 베스트 프렌드였기 때문에 다시 친구가 되면은 얘가 베스트 프렌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랑 어울리는 게 조금 더 힘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A의 이 베스트 프렌드 위치를 내려버려요. 왜? 얘는 나한테 배신을 준 친구니까. 그러니까 어울리는 친구, 그냥 반에서 인사하고 그냥 조가제 하세요 이러면 조가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냥 같이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그 정도 친구라고 생각을 해. 너무 베스트 프렌드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A랑 어울리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나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생기거든요. 어느 순간 나랑 엄청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 이게 또 다시 이모 어린 시절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이모가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그 5명의 무리에서 그 패드립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둘이 정해지더라고. 그리고 나는 약간 소외가 되고 있었던 와중이었어. 2학기에 이모 반에 한 여자애가 전학을 오거든요. 처음에는 막 친하게 지내지를 못했어. 근데 어느 날 가가지고 내가 요다 그려줄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려줘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요다를 이 친구한테 그려줬거든? 근데 그 요다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이 쭈니가 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아직까지도 베스트 프렌드고, 그 전까지는 얘만큼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그것도 남의 학교에서 전학 온 친구, 그 친구가 나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베스트 프렌드다. 그래서 나랑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는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가 생기지 않았을 때 굳이 베스트 프렌드 자리에
마음이 안 맞는 친구를 올려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베스트 프렌드였으니까 베스트 프렌드에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도 어릴 땐 그랬거든. 근데 베스트 프렌드였다가 안 친해지는 친구들도 존재를 하는 거야. 당연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이런 고민을 했잖아. A랑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고 A한테 받은 상처도 있고 A랑 다시 친해지면은 또 상처 받을 것 같고 A랑 어울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울릴 수 있는 친구는 없고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게 그냥 A를 레벨 선상을 낮춰갖고 그냥 두루두루 지낸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나아. 그냥 두루두루 지내다 보면 나랑 진짜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늦을 수도 있어. 진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늦게 만날 수도 있어요. 막 중학교 때 만나는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때 만나는 애들도 있고 대학교 때 만나는 애들도 있어. 어릴 때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나는 왜 베스트 프렌드가 없지?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베스트 프렌드라는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는 언젠가 갑자기 내 인생에 진짜 은인처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없다라고도 너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나중에 왔을 때 감사함을 느끼고 잘해주면 돼요. 그렇다. 이게 이모가 줄 수 있는 조언은 이 정도의 한계야. 왜냐면 이모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케이스야. 이모가 약간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고 좀 주변에 이상한 애들도 많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모도 조금 이상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 하지만 이모 말고 아마 댓글에 다른 이모들이 조언을 줄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렇게 홀수무리가 됐을 때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모가 알려주자면 첫 번째, 무리를 짝수로 만든다. 가서 홀수무리에 있는데 홀수무리에서 유난히 약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애가 하나 있을 거야. 그런 이제 다른 홀수무리에서 살짝 배제되는 친구를 꼬셔. 그래야지 짝수로 만들 수 있어. 우리 무리도 걔네 무리도. 이거는 윈윈이요. 좋은 것이요.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 나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둘이서 놀려는 마음이 없으면 되거든요. 홀수무리인데 되게 잘 지내는 애들도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둘이서 지낼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 얘랑 얘랑 무조건 둘이서 놀고 무조건 둘이서 놀고 이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 이거 사연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 당시에는 이 친구랑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는지가 이 친구랑 베스트 프렌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연자님도 A랑 2학년 때부터 친구고 오래된 친구니까 A가 베스트 프렌드고 당연히 이 A랑 붙어 다니는 게 익숙하고 좋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A랑 둘이서 당연히 붙어 다니고 있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좋은 친구가 또 있어가지고 3명이 된 거야. 이 친구들은 다 나쁜 게 아니고 서로 다 좋다라고 느끼고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확장이 된 거야 그렇게. 그럼 이제 셋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되는데 워낙에 익숙하니까 A랑 친하게 지내는 게 그래서 A랑 친하게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B가 나도 여기 무리인데 조금 소외가 당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소외당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나도 2명이서 놀아야 되는 건가? 나도 누군가 하나랑 더 친해져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 A라는 친구랑 친하게 지내려고 또 A한테 일부러 가가지고 A랑 이렇게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렇게 해버린 거지. 그러면서 또 이제 사연자님이 소외가 된 거야. 사연자님 A, B, D가 있으면 이렇게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한 명이 치우치는 순간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2명이서 지내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굳이 2명이서 선생님이 조를 짜주지 않는 이상은 뭐 도서관 갈 건데 도서관 가자 한 명한테 이러는 게 아니고 도서관 갈 건데 갈 사람 너 갈 거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껴가지고 가도 되잖아. 그런 식으로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챙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 이때 조금 무리에서 소외됨을 겪고 소외되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하면서 무리에서 소외되는 친구가 없게끔 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2명이서 다니려고 그런 마음을 안 가지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사연자님도 조금 잘못했다는 거 절대 아닌데 2명이서 다녔다가 배신을 당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다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확장시키는 막 2명이서 3명이서 4명이서 친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왜냐면 이 시기에는 여러 관계를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계속 그 인간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때가 가장 확장하기 좋거든. 이때 이런 성격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도 조금 힘들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내 인간관계가 이렇게 작은 우물이라면 이 우물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이 우물 밖을 둘러보면 그냥 다른 무리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한테 가서 얘네 무리에도 한번 껴보고 쟤네 무리에도 한번 껴보고 이 친구랑도 얘기해보고 저 친구랑도 얘기해보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확장을 좀 해보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그럴 때야. 그렇게 확장을 시켜야 할 때야. 그게 가장 가능할 때이기도 하고. 그렇다. 정말 많은 이모들도 경험을 해봤을 사연인 것 같아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의 마을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이모들의 댓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